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변동폭이 그렇게 더 커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불을 보여주는 가운데 코스닥은 보합권 수준, 코스피는 2,400선 부근에서 다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지금 오르는 내리는 종목들도 거의 뭐 팽팽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 이나스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접속기에 서울경제TV 오늘은 허반석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고요. 서울경제TV 정재훈 전문위원 이렇게 함께하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QR코드 오른쪽에 보이시죠?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채널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분의 전문위원 모시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정재훈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자 상담입니다. 현대차고요. 18만 8천 원에 비중이 100%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종목을 다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손실이 조금 생겼네요. 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18만 8천 원에 몰빵! 좋죠. 집중 투자 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집중 투자를 하실 거면 12만 원에 사도 되고 13만 원에 사도 되고 하는데 18만 8천 원에 산 이유를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분 이 종목을 물어보신 분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단기로 봤는지 길게 봤는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로 봤어도 저는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길게 봐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점, 그 부분들은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현대차 자동차 판매,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가 좀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내년도는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 신재생에너지, 뭐 전기차와 수소차에 있어서의 성장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진행이 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해 나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뭐 약간 21만 원짜리 때, 그 자리대까지는 중기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사이, 그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좀 이 자리대까지는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좋은 종목을 원샷 원킬로 산다면 그것도 좋을 수가 있는데요. 분할로 좀 나눠서 사보세요. 1, 2, 3, 4 이렇게 100% 사니까 10, 20, 30, 40 이렇게 사게 되면 딱 100%가 떨어져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대를 형성해서, 즉 고가권역에 있는 주식은 만원 단위로 해서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사들어가면 오히려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 9,590억 원, 전년 대비 22.7%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적 발표되면서 주가 지금 확인을 하는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온 뒤에 지금 거래량 늘면서 바로 지금 2% 후반대까지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이마트 13만 2,7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달 전부터 방송에서도 뭐
이렇게 쇼핑 관련된 소비 회복 그런 부분 쪽에서도 홈플러스는 매장을 줄이고 있고 이마트는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된 지분 가치들의 평가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있어서 증여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증여를 신고를 9월 28일 날 했는데 이제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증여 신고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후까지 약 11월 말 정도 때까지 이제 주가를 산술 평균을 해서 증여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 이슈들을 보았을 때 조금은 하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그런 꼼수라고도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조금 처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버텨주고 있고 오히려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13만 2,700원으로서 조금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도 14만 원 선을 이제는 지지해 주어야 할 시절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고점, 직전 고점인 15만 5천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조금 버티면서 매수가도 적정하시고 비중도 좋으시니까 조금 버티면서 15만 5천 원 통과하는 것도 무난히 조금 진득하니 이제는 기다리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증여세 납부하는 것도 지나고 그리고 실적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더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고점 넘어가고 그 이상으로도 잘 버텨보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문자 보여주시죠. 엔지킴 생명과학 12만 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예, 엔지캠 생명과학을 좀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뭐 단기적으로 좀 보시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군들은 아니지만 시세가 날 그럴 부분들만큼은 났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려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무튼 엔지캡 생명과학도 임상 관련해서의 재료라든가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시세의 흐름들이 일정 부분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마시고요. 상황 봐서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저는 일단 매도를 하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0% 비중이니까 크게 무리는 되진 않아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3만 원대 위로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는 매도를 한번 하고 다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지캠 생명과학 듣고 왔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봅니다.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예, 동국 SNC입니다. 동국 NCC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8,420원에 20%입니다. 8,420원에 20%. 어떻게 할까요, 홍 의원님?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8,420원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4년 전에 매수했습니다. 4년이요? 예, 앞전에 히러리 대선 때. 예. 예. 16년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이제 다시 고점까지 잘 버티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수익권에 들어오셔서 또 축하드린다고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예. 전문가님 앞전에 11,000원에 왔을 때 매도를 하려다 못했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기다리셨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다시 한번 노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예, 예. 지금 그린 뉴딜 관련해서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추세 강하게 나아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이익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작년에 비해서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린 뉴딜 지수 펀드가 구성이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자금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부분을 저는 전략적으로 매수하신 단가를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이 있으시잖아요.
예. 네, 그 손익분기점을 깰 때에는 그래도 현금을 챙기시고 네. 다시 그 아래에서 재매수를 비중을 적게 다시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이거든요. 예. 네, 너무 오래 버티셨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부분으로 가기 전에 현금을 취하셨다가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아시고 종목의 전망성도 좋기 때문에 60일선을 버텨주면서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저가에서 진입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뭐 매매하는 게 귀찮아서 4년 동안 들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깨지지 않는 한 현금을 좀 다시 취하셨다가 말씀드렸듯이 60일선 그 부근에서 다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밀리면은 그때 재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재매수 말씀드렸듯이 60일선 기준인데요. 8,000원 깨지면 조금씩 사볼까 하면서 호가창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개인 신용 문량이 많은 거는 좀 영향이 많습니까? 거의 개인 신용 문량이 많던데. 네, 신용이 지금 뭐 지난번 지수 급락 때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용을 그렇게 지금 크게 8% 넘어갔다가 지금 7%까지 온 상황인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정리돼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서는 현금을 좀 취하시고 다시 60일선 언저리에서 재매수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강하게 더 상승이 나오려면 실적 같은 이슈들이나 추가 수주된 부분들이 이제 나와줘야 하는데요. 예. 실적이 일단 그래도 잘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네, 3분기 지나고 내년 3월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동국 SNC 듣고 왔습니다. 자,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8만 원의 비중 2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매수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8만 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12만 원 언저리대까지 갔었는데 매도를 좀 못하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매도하자고 해서 과연 매도를 하실까? 전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뭐 합병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과연 이제 주주들에 대해 설득 과정 그리고 배분 과정 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에 해결될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년도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실적인데요.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실적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내년도에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남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매도를 못 하셨다라면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밀리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셀트리온은 최소 1년 이상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짜리 때 그 정도 때까지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일부는 좀 챙겨 놓고 나머지만 끌고 가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넥스트 BP 2,300원 15%.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으시네. 네, 그래도 수익 구간에 계셔서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차트를 열어놓고 보셨을 때 보면 2,300원 권역 그 위에서 고점 인식이 조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2,600원 위에서는 윗꼬리 다는 모습들이 뭐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이제 강하게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하면 기업의 강한 모멘텀, 뭐 실적도 그렇고 미래 전망성, 앞으로
회사의 밑그림, 청사진 이런 것들이 뚜렷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아직은 조금 미약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15%, 매수가가 2,300원이시기 때문에 2,500원 권역 위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오잖아요, 다시. 네. 그런 기회들을 이용해서 다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이 기업도 좋지만 다른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기업을 계속 매수를 하고 이 기업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싶으시다 하시면 121선 기준으로 2,100원, 2,050원 이쯤에서 다시 재매수도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조금 전략적인 대응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이 기업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쓰셨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을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제약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1,800원에 비중이 높아요, 50%. 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광동제약을 1,800원에 50%를 매수하셨다. 비타오백 많이 드시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오늘 매수를 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10% 이상 갭상승 출발을 좀 했어요. 뭔가 재료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뭐 특별하게 나와 있던 그런 부분들은 없네요. 포비돈 얘기가 나오면서 흐름들이 갭상승 출발을 좀 했어요. 포비돈이 뭐 사멸 효과가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 이거 오늘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들어가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광동제약을 포인트를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단기로 보실 거면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그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되게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던 바이넥스가 있어요. 바이넥스의 지분을 아마 광동제약이 좀 했을 거예요. 그럼 광동제약이 바이넥스의 지분을 왜 취득을 했을까?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새로운 사업도 하고 싶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광동제약도 지금 보게 되면 이 제약사들, 제약바이오 회사들과 함께 뭔가를 좀 준비를 하고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죠. 나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800원에 50%를 가지고 계시다라면 뭐 긴관점으로 본다라면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목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1차적으로 그때 오메가는 좀 챙기면서 진행해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동제약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원익 IPS 36,8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원익 IPS를 36,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너무 고점 영역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다고 확인이 됩니다. 지금 원익 IPS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현금 배당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유보율이 좋은 기업, 그리고 실적과 향후 전망성도 좋은 기업, 사업도 잘하고 있는 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충족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 잡으신 아쉬움만 있을 뿐 이 기업에서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그래도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좀 긴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 저점들의 평행항선을 한번 긋고 그것을 다시 고점 영역에다 이어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점 부분에서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고점 부분에서는 그 영역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저점에서 상승을 주고 고점에서 다시 하락을 하고 저점을 형성하고 고점 인식하고 코로나
여파에 지수가 동반해서 급락한 부분을 좀 제외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의 차트를 본다 하면 저점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박스권 추세인데요. 지금 33,000원 권역이 다시 한번 그 저점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시지 않으시더라도 36,000원, 37,000원 라인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이 되고요. 다음 고점도 마찬가지로 4만 원 언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결코 낮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4만 원 언저리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수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 더 유리하시다라고 이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원희가 EPS 이야기 듣고 왔고요. 전화 연결 이제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성우 하이텍 3,800원에 20%입니다. 3,800원에 20%요. 한번 정의원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성화이텍을 매수하셨나 봐요? 오늘 샀어요. 오늘이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이거 보고 있는데 이거 조탁해가 샀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이 회사가? 잘 모르고요. 상담하는데 조탁하대요. 그래가 샀습니다. 근데 어머니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좋으면 뭐가 예. 좋은지를 알고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예. 집 살 때도 하잖아요, 어머니. 집 살 때 가보고 하죠? 예? 집 살 때, 어머니 살아야 될 집을 살 때, 예. 그때 직접 가보죠. 예. 교통편이 어떻고, 그 주위에 뭐가 있고, 편의시설 뭐가 있으며, 그죠? 예. 그런 걸 확인해보면서 주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예, 예. 성화이텍의 자동차 부품주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자동차 부품주인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와 수소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될 것이고 그럼 자동차 부품주들에 있어서의 수혜,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들인데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예. 얼마에 매도를 하실 생각으로 들어가셨어요? 한 4,300원이나 뭐 이렇게 4,400원? 300원이나 400원이나 되면 4,300원이나 400원 정도 되면은 예. 차익을 하시려고 들어가셨구나. 예. 그럼 그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냥 조금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리 가면 더 살까요? 뭐요? 내리 가면 더 살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어머니 이 종목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욕심 부리다가 망해요. 예. 예, 성공 알겠습니다.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성화이텍 듣고 왔습니다. 다음 상담을 또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셨을까요? 일진 머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아, 제가 이거 전체 산지는 오래됐거든요. 네, 한 2, 3년 됐는데 51,000원에 샀거든요. 네, 비중은요? 그래갖고 한 2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네, 네. 여전했어요. 한 10% 지금보다 10% 이상 올라갔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해서 시청자님, 그렇거든요. 지금 정확한 가격과 매수 가격과 비중을 알아야지 저희가 상담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서. 51,000원 네, 20%. 네, 알겠습니다. 받아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2, 3년 더 되셨다고요? 한 2년 전에요. 네,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으셨잖아요. 예, 10% 이상 올라왔었죠. 네, 그때 특별하게 이제 더 많은 수익, 더 높은 수익을 거두시려고 기다리셨나 봅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네. 수소차 전기차가 되니까 네. 이제 좀 길게 가져가면 되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가 내가 갖고 있는 매수 단가 손익분기점 아래로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때는 네, 예, 현금을 조금 챙겨 놓으셔도 네, 하락의 추세가 너무 깊은
싶으면 네. 네,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매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지금 뭐 플러스 10%랑 지금 마이너스 뭐 15% 이상 이렇게 보면 속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고 이렇게까지 깨지면 내가 현금을 다시 갖고 있다가 밑에서 다시 잡아야지 이런 그 습관도 한번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도 전망성이 유망하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적도 예년에 비한 만큼은 지금 충분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수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급등을 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급등한 만큼 가로로 횡보해주는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필요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3월부터 지금 55,000원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그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그 네.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5만 원, 55,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없이 쭉 흘러가는 모습들 조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네네. 비중도 20%면 쉽게 뭐 내가 더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춰야지라는 것보다는 55,000원이 다시 넘어갈 때쯤 네. 상담 전화를 한 번 더 주셔도 좋고 비중을 네. 살짝 낮추셔도 좋고 아, 조금 매도를 조금 해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횡보 장세에서는 상단 네. 권역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을 줄이고 하단 네. 권역에서는 다시 한번 비중을 실어서 네네. 20%를 다 갖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도 좋지만 네네. 상단 권역인 57,0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10% 줄이고 그 줄인 비중을 약 45,000원 아래에서는 다시 한번 비중을 싣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현재 구간이에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앞으로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55,000원 위에서는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55,000원 전략적으로 하고 57,000원일 때는 매도를 하고 45,000원에 매수를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문 투자하세요. 네. 023153-2611-2612번 100원의 정보 이용 여부가 되는 샵 0082번 지금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23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동시호가 갑작스럽게 지금 코스피 쪽이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끝날 때까지 좀 이분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제 삼성물산요. 네, 삼성물산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106,000원, 비중은요? 100%요. 아, 오늘 100%가 정 의원님께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받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100%. 제 100%입니다. 오늘 매수하신 건 언제 하셨어요? 매수에 네. 한 일주일 됩니다. 아, 일주일. 예, 그럼 한 번에 그냥 다 사신 거네요? 예. 이유가 있으세요? 정말 이유는 매력적인 뭐예요? 뭔가가 있었을까요? 저가에 산다고 샀는데, 네. 예, 저가라서 샀습니다. 건설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던가요, 아버님? 건설주요, 안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지주사가 좀 많이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네. 처음엔 좀 올라갔다 빠졌더라고요, 그죠? 예, 삼성물산은 준 지주사이기도 하고 건설주이기도 하죠? 예, 근데 건설주가 안 올라갔어요? 예. 지주사도 별게 없어요? 배당이 좀 많이 나오나요, 아버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배당 2%도 안 되네요. 은행이자 정도만 되네요. 예,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길게 보셨어요? 한 중기로 보고 갔다가, 중기? 그럼 6개월 이상이네요, 그죠? 예, 네, 6개월 이상이면 들고 가셔도 돼요. 6개월 이상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예. 들고 가세요. 근데 이왕이면 좀 더, 네? 못 보고 얼마나 보면 되겠습니까?
6개월 정도 되게 되면 아무래도 12만 원대 위로는 올라가 있겠죠? 얼마요? 12만 원. 아, 그래요? 왜요? 별로인 것 같으세요, 아버님? 예. 그럼 얼마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12만 한 5천 원 보고 갔는데. 12만 5천 원이요? 예. 12만 원이나 12만 5천 원이나. 거기서 거기 네, 잡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 일단 100%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건설주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SOC 사업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날 거예요. 예. 그리고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물량도 좀 늘릴 거고요. 예. 그럼 거기에서 있어서 수혜는 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 해외 플랜트 쪽이나 이런 쪽도 있고. 그러면 아버님은 중기적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좀 더 길게 보셨다라고 한다면야 뭐 좋겠는데 그건 아닌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일단은 12만 원에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12만 5천 원 그 자리 때 저항이에요. 예. 그럼 100%시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자리 때 갔을 때 요걸 조금 챙기고 갈까 아니면 더 가져갈까 그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그냥 좀 보유해 보세요. 근데 요 있지야. 음. 저 삼성물산에 제일모지하고 원래 유통주 아닙니까? 네? 유통주. 유통주요? 예. 삼성물산은 준지주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건설 사업도 하고 있고 하잖아요, 아버님. 아. 제일모직을 해서 유통주- 합병을 했었었고 건설 부분이 있고 상사 부분들이 있고 패션 부분들이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여기에 모르시겠으면 요 기업 개요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예. 여기에 무역 쪽에 있어서 한 40% 정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건설 쪽에서도 한 40%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식자재 쪽이랑 패션 쪽, 그다음에 그 기타, 그게 이제 나머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지금 건설주가 아니고 뭐 혹시 뭐 유통일까 뭐 그 부분들 때문에 종목을 사셨다라면 이 회사에서 명확하게 알고 보신 부분들은 아닌 거죠? 저는 유통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통도 해요, 아버님. 그러니까 원래 제일모지하고 합병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아버님 지금 다른 예.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다음에 또 이 전화로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 보유해 아버님.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저희 예상체계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지금 2398 보이는데요. 지금 동시호가에서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2400선 갭 띄우면서 출발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 쭉 빠져나왔고요.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번 다시 쿵. 2400선은 오늘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줍니다. 3,032억 원, 기관 소폭 매도, 개인 매도. 근데 보셔야 되는 게 이번 주 이렇게 되면 개인들 계속 매도하고요. 개인 이번 주 매도 물량이 1조 3천억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합산으로. 토탈 외국인 이번 주 한 6천억 원 사는 거고요. 기관도 한 8천억 원대 사주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깜짝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오네요. LG화학 올라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셀트리온, 카카오, 삼성 SDI 올라갑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역시 오늘 올라가는데 상승폭 크진 않습니다. 870선대고요. 하루간 흐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흐름들 지금 나오고 있죠. 다음 수급도 보시면 수급이 근데 코스닥은 개인만 이번 주 사주는 형국입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자, 다음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올라가고요. 시젠 뭐 지금 계속해서 좋은 리포트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6.11% 올라가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CJENM, 에코프로, BM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마감 예상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지금 동시호가 쪽에서 움직임이 좀 있긴 했는데
플러스 권역에서 마감이 된 걸로 보이고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좀 어떻게 잘 봤냐고요? 이게 오늘 사실 그 오픈맨 방송하면서 갭이 너무 뜨게 되면 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심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거다. 11조 대까지 갑작스럽게 올라가 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게 12조 대가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LG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갭상승 일부 이제 1%대 상승 출발했다가 뭐 하락으로 좀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오늘 좀 옵션 만기인 부분들이라 예상 체결된 수량만 440만 주 정도 체결이 좀 됐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 역할이 그래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이제 시장에 있어서 하락을 하는 종목군들보다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이 좀 더 많았었는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좀 좋을 거다라는 그런 업종군들 중에서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최근에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화학 쪽이라든가 철강 쪽 이런 쪽에 있는 산업재 쪽 섹터죠.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성장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2차 전지 쪽이나 뭐 5G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의견, 그러니까 생각, 이게 이제 2차 전지 5G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도 많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들어가 있었던 산업재 쪽 섹터 중에서 실적이 좀 좋았던 그런 기업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매수 유입이 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결국 다음 주도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 여전히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좀 보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 쪽이나 5G 쪽이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실적에 대한 추이까지도 체크를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조정 시에는 좀 롱텀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 그렇게 좀 전략을 양분화해서 하게 된다라면 시장을 대응하기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시작이 양호했던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그래도 지수가 10시 30분에 한번 출렁이긴 했으나 장 막판까지 잘 오다가 동시효과를 기준으로 막 대형주와 전기전자 중심으로 연기금일까요? 기관의 가장 큰 매도세에 의해서 지수가 많이 흔들렸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일 잘 지나갔다라는 다행한 모습이고요. 여전히 아직도 미국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대내외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나 출렁임이 있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높은 매수가, 너무 높은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오히려 손절가가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내외 변수에서 지수가 종목과 함께 조정을 받을 때 쉽사리 던져버릴 수도 있고 손절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습관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하시는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미 대선과 우리나라의 대주주 요건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대처를 하시되 너무 쉽게 던지지 마시고 유연한 대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미국에서는 5차 경기 부양책이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든 간에 제1차 목표로 5차 경기 부양책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와 있는 게임이다. 1조 6천억과 2조 1천억 원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힘겨루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결론을 우리가 알고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무 변동성에서 쉽사리 던져버리는, 손절해버리는 그런 대응보다는 유연한 대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적, 숫자와 모멘텀, 미래 전망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을 매수해 놓고 내 계좌에 담아놓고 그런다고 한다면 대내 변수에 의한 조정 시에도 뚝심 있게 버티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갈 수 있으시니 그런 부분들 실적과 실체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들 종목들 위주로 계좌에 담으시는 연말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했네요. 2391.96에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870선 안착했습니다. 871.62에 마감했고요. 환율 정리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90전 또 내려가면서 이제 1150원대 초반까지 순식간에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자,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볼게요. 하단에 번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 저요. 지금 동국제강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하고 싶으신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금액대가 매수가 적절한 타이밍인지 그거 좀 여쭤보게요. 어떤 종목이 가장 동국제강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러면.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국제강을 보유하고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동국제강을 이제 접근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 조금은 아쉽습니다. 아, 제가요. 예, 금호석이도 살라 그랬다가 네. 10만 원 그때 9만 얼마에서 10만 원 넘어간다 보세요. 오늘 14만 원까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금호가 아니면 동국제강을 이거를 지금 매수를 해볼까 해서요. 네, 시청자님 그 차트를 보시면 네, 이제 코로나 저점은 제외하더라도 네, 이 부분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네. 지금 동국제강이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꾸준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의 차트를 보면 60일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쭉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적도 양호하고 현대제철에서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컬러 강판에 대한 부분이 현대제철은 이제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동국제강이 이 부분에 있어서 컬러 강판의 강자가 되고 있고 컬러 강판이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활 가전 쪽으로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항균 컬러 강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으면서 현재 조금 시세가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다시 이 60일선까지 박스권 형성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차하면 지금 수급이나 대내외 변수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면 제가 여기서 기업 가치가 좋고 기업 전망성이 좋으시니까 편하게 매수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가 기술적으로는 동국제강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60일선 6,200원 가량 네. 그 언저리에서 매수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조금 현명한 판단이 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게 사시면 결국엔 뭘까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동국제강 들어봤고요. 전화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우양 들고 있습니다. 우양이요. 얼마에 네.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5,420원에 10%요. 5,420원에 10%. 어떻게 할까요, 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핫도그 만드는 회사. 음식료 쪽이네요. 네네. 지금 이게 상장한 지는 2019년도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네요, 보니까. 네. 아직까지 1년이 안 됐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혹시 네. 1년 차 때 될 때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 보호예수 물량은 확인 안 했습니다. 그 물량, 일단 그 물량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5,420원인데 얼마 손실 거의 뭐 매수가 부근인데 언제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네. 좀 올해 좀 여유가 있고 상장한 지 1년이 좀 넘어갔고 그런 기업들을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기관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예, 최근 들어서 뭐 과거에는 일부 좀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크게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이제 다행인 부분들은 이게 분기별 실적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데 작년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까봐야 되니까 네. 지금 상반기 때를 보게 되면 44억 정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네. 저점 자리 때 뭐 한 4,600원 자리 때는 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1차적으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6,000원 위 6,000원대 초반 자리 때 네. 그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 비중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니까 네. 그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양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문자 한 종목만 짧게 저희가 더 갈게요. 코스모화학 참 자주 오는 종목이죠. 11,4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11,400원에 매수를 하신 부분이 마찬가지로 매수가가 높으셔가지고 지금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 차트 추세상 현재 저점을 낮추면서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상승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 잠깐만 보고 넘어간다고 하면 흑자 전환이 나왔고 아직 전년 대비 매출액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매수하신 가격 권역까지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기술적으로 상승할 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만 매수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높은 권역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역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와 줄 때에는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차 기회를 누리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쯤에서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지금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에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 신고해 주시고 또 확인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